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의 뉴스 시간이죠? 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이지수 기자,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박준식 기자가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삼성그룹, LG그룹. 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 꿈의 직장입니다. 네. 예, 4대 그룹에 채용되기 위해서, 입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자, 4대 그룹 취업 전략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이지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앞으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지워주는 직업이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이렇게 새롭게 떠오른 6가지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지워주는 직업. 네.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지연 뉴스캐스터가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들어볼까요? 네, 이제 곧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휴학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자, 박준식 기자가 준비한 뉴스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들이 대기업 취업만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취업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대기업 채용,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렇죠. 네, 단순히 대기업 채용은요, 이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하는 시장을 떠나서 전체적인 사회 문화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당장 이 삼성만 보더라도요, 삼성이 채용 방식을 바꾼다고 했더니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끄러운 여론 속에서 삼성은 제시했던 채용 방식 변화를 다시 포기하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지금까지 줄곧 유지하고 있고 올해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은 바로 전문성입니다. 삼성은 정말 구차한 스펙이라든지 어떤 형식상의 그런 것보다도 그 구직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런 과정이라든지 전문성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삼성은 어떠한 채용 방식을 채용하더라도 그 원칙은 유지할 것이고 그것을 잘 따르는 구직자만이 삼성 입사에 채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네. 삼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 일명 고시라고 불리는데 네. 이 첫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일명 사트죠. 네. SSAT만 봐도 삼성이 어떤 암기 위주보다도 꾸준한 독서와 사고력 위주로 공부를 할 때 잘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렇죠? 이 삼성은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의 답안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트 얘기를 했지만은 이 대학생 대졸자 중심의 이 채용을 보면은요, 인문계하고 그 다음에 공대생들하고 틀림없이 기준이 있습니다. 공대생은 자기 전공 과목을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경험을 쌓는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문계는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전문성을 있는지를 사실 자격증이라든지 이렇게 계량화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며칠간에 걸친 시험 준비라든지 암기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꾸준하게 학교 다닐 때부터 차근차근 다양한 종류의 책을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는데 이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구직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삼성의 입사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삼성 입사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현대차는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현대차는 당연히 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차라는 거는 상당히 육중하고요. 이 철강이라든지 모든 산업의 집합체입니다.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통이 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사 과정에서도 장가지 같은 건 안 보고요. 몸통, 그 구직자의 몸통만 정말 보겠다는 게 현대차의 줄곧 이어지고 있는 이 채용 기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내가 영어가 얼마나 더 잘 나오고 뭐 학점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자질구레한 것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만 정말 제대로 파악하는 게 현대차의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돼서 자기를 어떻게 잘 표현하고 잘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표현하는 구직자가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게 현대차 인사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말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자동차 분야이기 때문에 자동차만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 누구나 좀 그런 예상을 하고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상식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허를 찔러서 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사회학과라든지 어문계열 출신들이 현대차에 심순치 않게 입사를 합니다. 도대체 차 만드는 사람하고 사회학 전공하는 사람,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실제 사례를 보면은요, 현대차, 자동차 산업은 사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사람들 심리라든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시키겠다. 이런 거는 당연히 테크니션이 아니고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그런 거에 자기의 전공을 접목시켜가지고 자기 PR을 하고 자기 소개서를 해서 입사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처한 위치, 자기 전공에 맞춰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자동차와 연결시켜서 이 재밌는 이 시설을 만들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현대차 그룹에 입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라 그래서 표면적으로 정말 자동차만이 아니라 내 상황과 또 어떤 인문학적 소양과도 연결을 잘 시키면 어떤 전략이 될 수 있겠군요. 다음으로는 SK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그룹은 뭐 챌린지라고 해서 오디션 방식으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SK그룹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챌린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K는 정말 이 4대 그룹 안에서도 개인의 끼와 열정을 가장 중시하는 채용 문화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의 끼와 재능은 단순히 암기식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평소에 얼마나 자기 개발을 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하는지를 그 한순간 내에 집중적으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숨은 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SK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 그만큼 SK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까다로운 그런 4대 그룹 중에 하나라는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끼와 열정이면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서 예, 노래나 춤 이런 거 잘하면 꼭 그런 걸 잘해야만 탑5 안에 들고 예,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이 바이킹, 진취적인 이 챌린지형 이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네. 전체적인 신입 채용 중에 그런 부분들은 10에서 15%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춤 잘 추고 노래 잘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장점이 있다라고 자신하는 부분들은 그 85%의 채용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는 끼와 열정이 넘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들도 뽑지만은 전통적인 방식의 실무 능력의 중심, 정말 전문 인력도 자기가 자기 도전을 해서 채용에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가장 최적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삼성과 현대차, SK의 채용 전략, 입사 전략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LG그룹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 LG그룹은 몇 년 전부터 LG 그 글로벌 그 챌린저라는 이 일종의 이 경합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1회 때 응모를 했다가 이제 떨어진 경우인데 상당히 이게 역사가 오래된 이 형식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팔든지 아니면 사회봉사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해외에 나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해주면은 LG는 그 돈을 100% 지원을 해줍니다. 비행기표도 그렇고요. 체류비도 그렇고 그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100%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비용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된 상위 입상자들한테는 정규직 채용은 물론이고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 4대 그룹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4대 그룹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요, 결국 근데 한 가지입니다. 그게 공부가 됐던 아니면 끼와 능력이 됐던 간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잘하는 구직자, 잘하는 학생들은 결국에 어디서든 뽑아줍니다. 단순히 내가 단기간 내에 요령껏 올해는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절대 채용에 성공할 수가 없고요. 평소에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좀 묻어나다 싶을 정도로 한 의문만 보고 꾸준히 도전을 하신다 그러면은 4대 그룹은 무엇이 물론이고요. 어느 기업에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먼저 입사한 선배들을 보면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대학을 상당히 좀 이 중요시 여기는 지금 이제 풍토가 있는데 이 삼성 이번에 채용 과정에서 드러났지만은 삼성만 보더라도요, 전국에 있는 각지의 모든 대학 출신들이 다 입사를 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만 삼성에 입사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대라든지 전문대, 물론 그 절대적인 숫자는 작긴 하지만은 틀림없이 기회가 있다는 점을 이번에 이 삼성 채용 변화 과정에서 알 수 있었으니까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못한 대학 아니면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다 그러면은 4대 그룹 입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삼성과 현대차, SK와 LG 이렇게 4대 그룹의 채용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지수 기자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들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흥미로운 직업이 많았나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직업들이 또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하는데 이번에 좀 소개해드릴 소식은 재밌는 소식이에요. 제가 직업들을 한 가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과거 지우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작은 결혼 컨설턴트, 또 반려동물 장의사 서비스. 이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직업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요. 또 유명한 직종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는 이제 40, 50대 여성과 기러기 아빠, 착한 소비자 같이 특정한 소비 계층, 새롭게 생겨난 소비 계층을 겨냥한 사업들이 유망한 직종, 또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6가지 유망 직종입니다. 작은 결혼은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예. 자, 근데 과거 지우개 서비스. 홍선희 씨 아시겠어요? 기억을 지워주는 건 아닐 거고요. 그건 네. 불가능할 거고, 재밌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상의 어떤 기록을 지워주는 게 아닐까요? 네, 이게 어떤 직업인가요? 맞습니다. 요즘에 그 웹상, 그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SNS가 활발해지면서 또 개인 계정을 해킹하거나 또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그런 범죄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과거 지우개는 한마디로 이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 개인정보를 싹 지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도 저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제 아이디를 검색해 보면은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남겼던 글들도 검색이 돼요, 사실. 그렇게 이제 검색 기능이 강화가 돼서 개인정보 유출될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이런 서비스들은 또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그 세상을 떠난 분들의 인터넷 계정이나 그 컨텐츠의 줄을 삭제해주고 또 관리해주는 디지털 장례식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간이 우리도 점점 길어지고요. 네. 역사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드나드는 사이트도 너무나 많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 기록들을 삭제해주는 것들 상당히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직업이 또 있었나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에는 이제 작은 결혼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통계를 보면은 무려 1억 원이 드는 돈을 결혼식에만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데 이런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작은 결혼식을 선호하는 젊은 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어떻게 결혼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런 거에 맞춤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작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작은 결혼식 플래너입니다. 작은 결혼식 웨딩 플래너가 되겠는데 네. 이런 것들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서비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는 반려동물 호텔이라든지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애견 카페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반려동물의 사후에 장례식을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한 서비스가 또 등장을 했고요.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애견과 관련한 애견 방송도 선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본 것 같아요. 네. 예. 작은 웨딩 요즘 유행이죠. 네네. 줄에 없는 결혼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또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 애견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요. 예. 다 이런 게 시대의 어떤 변화상에 맞춘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직업들도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특정한 소비 계층,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타겟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골드퀸이라고 부르는 40, 50대 여성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구매력이 있는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에게 특화된 직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패션 업계에서 보면은 이제 40, 50대 주부 또 여성들만을 위한 허리와 복부 사이즈가 조금 늘어난 그런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이너도 생겼고요. 또 문화와 여행 그 분야에서도 이 골드퀸들을 겨냥하는 서비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새롭게 생겨난 소비 계층은 이제 기러기 아빠입니다. 네네. 기러기 아빠들 이제 가족과 혼자 떨어져서 이제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 형태부터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일명 코쿤 하우스라고 불리는데, 소형 원룸이죠. 그 안에 이제 모든 살림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원룸 서비스가 인기고 또 이제 또 식사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가장 큰 걱정거리일 텐데 이런 기러기 아빠들에게 그 반찬이랑 또 국 이런 그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요. 착한 소비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갈증도 요즘에 있습니다. 그 본인의 소비가 어떻게 사회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서 만든 제품 그러니까 착한 소비자들을 위한 이런 제품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또 보이고요. 오늘 6가지 이제 유망 직종 또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전체를 살펴보면은 시대 변화에 맞춘 그런 새로운 직업들 또 이제 새로운 소비자들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직업들인데요. 이런 이 트렌드를 잘 읽어서 또 직업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지수 기자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군 6가지를 살펴봤는데 확실히 시대가 변하면서 트렌드에 맞춰서 직업도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 잘 읽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지연 뉴스캐스터가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대학생 4명 중에 1명이 휴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취업 준비 때문일까요? 네, 우선 이 자세한 전체적인 내용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제 올해 2014년 1학기 개강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자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 구적 포털 알바몬이 최근 대학생 5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74.4%가 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답을 했고요. 또 휴학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5.6%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학생 4명 중에 1명은 휴학할 예정이었는데 특히나 4학년과 2학년의 휴학 비중이 3학년과 1학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개강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등록을 못했다면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휴학을 결심한 대학생들의 휴학 사유 여러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점은요, 휴학 사유가 이 학년에 따라서 그 이유가 확연히 달랐다라는 것인데, 먼저 1학년에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아서가 45%를 차지하면서 휴학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혔고요. 반면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취업 준비 때문에 취업 준비를 이유로 꼽는 응답자가 무려 51.2%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졸업 유예가 7.3% 있었고요. 진로 모색이 6.1%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나 학년별로 휴학의 이유가 달랐는데 4학년들의 휴학 이유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했습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이유가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여전히 등록금이 우리 대학생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한 학생들도 그렇지만 등록을 한 학생들 역시 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개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등록금 전액을 모두 마련했는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응답은 결국 겨우 29.2%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28.5%는 일부는 마련이 됐지만 이 나머지는 마련 중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고 다 마련할 수 있지 걱정이다라는 응답도 24.1%나 됐습니다. 또 18.1%는 아직 마련은 되지 않았지만 등록 전에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 등록금 마련 방법을 알아봤더니 역시나 1위는 아르바이트가 차지했고요. 이어서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우리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 상당한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생각하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1학기 등록을 앞둔 응답 대학생 35%가 학자금 대출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반 대출도 3.5% 응답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1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휴학을 할 생각이다 이런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우리 학생들 이 취업 걱정에 졸업을 미루기 위한 계획적인 이런 휴학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등록금 부담에 휴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 들었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국가 장학금뿐만 아니라요. 지역이나 기업 등의 장학금 종류도 참 많은데요. 특히나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 보면 현재 정부와 함께 학생들의 미래를 보고 미리 투자하는 희망 사다리 장학금 같은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 학업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취업의 뉴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살펴봤고요.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이지수 기자,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